자, 요게 2018년 10월 학평에 나왔던 고3 사회지문인데, 읽어보면은 좀 읽으면서 읽히기도 했을 텐데 좀 안 읽히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.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, 자, 보시면은 1, 2문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. 그냥 보면은 이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. 1, 2문단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느끼게 되는 순피해 비용과 그리고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합치면은 사회적인 총 비용인데, 요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범죄 억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설명을 해주자면, 범죄를 아무리 억제 수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.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억제할 때 드는 비용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그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, 최적 수준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문단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. 형사제재에서 읽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형사제재에서 범죄 억제 기능에 한정해가지고 이제부터 구체화를 할 텐데,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런 겁니다. 사회적 손해보다 사회적 이득이 더 높으면 그건 좋은 행위예요. A부류의 행위는 좋은 행위인 거예요. 이득이 40이죠. 두 개 더하고 빼보면. 하지만 10의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데 B부류와 C부류는 각각 4랑 7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. 둘 다 나쁜 짓인 거예요. 사회적 손해가 더 크잖아요. 그쵸? 근데 사법당국이 A부류, 좋은 일 하는 사람의 행위는 구분할 수가 있고, 좋은 일 안 하는 B랑 C, 나쁜 짓 하는 B랑 C의 행위는 구분을 못해. 근데 어찌 됐건 간에 B랑 C를 뭉뚱그려가지고 조져야 된다는 말이죠. 그래서 보시면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 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 행위는 억제된다라고 했어요. 이 아래로 봤을 때 기대 제재를 만약에 4라고 한다면 B의 이익인 4, 요 녀석은 기대 제재 수준이랑 기대 이익이랑 같으니까 억제될 거예요. 그런데 C부류는 7이니까 여전히 나쁜 짓을 할 거라 이거죠. 그쵸? 그래서 다음에 5로 만약 증가시킬 경우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? B부류의 행위는 억제되지만 C부류는 여전히 똑같이 한다. 결과는 4일 때랑 5일 때랑 똑같네? 그럼 4에서 5로 늘리는데 소모된 비용은 비효율적인, 더 소모된 비용인 거네요. 그러니까 결국 제재가 이루어지면은 비용에서 봤을 때는 5로 했을 때나 4로 했을 때나 똑같이 B를 억제할 수 있고 C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4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0의 제재가 최적 기대 제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, 이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. 자, 그래서 위와 같은 논의는 그냥 나머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제재 강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, 현실로 돌아왔을 때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봤을 때 강도, 확률,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,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. 잘 들어야 됩니다. 자, 위험 중립적 행위자일 경우입니다. 필기하세요. 위험 중립적 행위자일 경우에 5년 40%의 적발 확률, 20년 40%의 적발 확률, 똑같이 기대 제재가 2년이죠. 곱해보면은. 그리고 위험 중립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크고 나쁘고 그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. 기대 제재가 2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둘 다, 20년 곱하기 10%죠. 둘 다 똑같은 무게로 와닿는 거예요. 이 사람한테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
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위험 중립적 행위자라면은 요거를 함으로써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제재를 가지고 온다면 요거를 함으로써 적발 체포 비용을 절감시켜버리는 게 더 효율적인 제재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. 위험을 선호하는 행위자일 경우에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뭐냐면요. 실제로 이 위험 선호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이 사람한테는 같은 걸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. 여기를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렇다는 말은 이것은 그대로 2로 생각될 수 있지만 요 녀석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2가 아니라 1로 생각될 정도로 20년을 10% 확률로 적발할 수 있을 때 범죄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야.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위험한 거 너무 좋아, 스릴 넘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거죠. 뭐 놀이기구 타는 놈들이랑 똑같은데, 놀이기구 더 위험한 거 타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건데,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험 선호 행위자일 경우에 이 5년 곱하기 40%, 20년 곱하기 10%일 때 실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봤을 땐 둘 다 기대 제재가 2랑 2잖아요. 그런데 똑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요것을 1로 줄여보자 이거야. 그렇다면 요걸 2.5년으로 줄여가지고 실제 1로 줄여도 같은 제재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. 위험 선호적 행위자일 경우에 5년 곱하기 40%랑 20년 곱하기 10%가 실제 물리적으로 계산상으로는 2라는 기대 제재가 있지만은 20년 곱하기 10%를 더 좋아합니다. 그래서 20년 곱하기 10%일 때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, 왜냐면은 그 사람은 위험한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대 제재가 2가 아니라 1과 같은 느낌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. 1이라는 건 아닙니다. 완벽하게 1과 같은 느낌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5년 곱하기 40%는 여전히 2인 건데, 이거를 위험 선호하는 요 상황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걸 5년이 아니라 2.5년으로 줄여가지고 제재를 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똑같은 제재 효과를 이뤄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.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. 그러니까 범죄랑 그런 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연결지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,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불친절하긴 불친절했어요. 이 부분은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. 이걸로 설명은 끝내야 돼요.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곤란해집니다. 요 정도 이해하는 게 이 지문의 최선일 것 같네요. 여기까지 할게요.